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학사 한국사 강의 8번째입니다. 이번 8번째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원시 고대 사인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초기 국가,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리고 개화기라고 부르는 근대사회, 그 뒤에 일제시대까지를 정리해 본 뒤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바로 1945년 이후 해방 전국과 최근까지의 정치 성향입니다. 자,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현대사회에 관한 제4부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45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45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이미 해방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2차 대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이 시기는 벌써 우리나라만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2차 대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2차 대전은 1939년, 지금 여기가 유럽이지요. 여기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여기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기에 독일입니다. 물론 여기는 덴마크, 여기가 폴란드지요. 그런데 실은 원래 오스트리아 땅이었던 이 지역이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도 오스트리아에 있었죠.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위에 있고, 여기는 뭐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등 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존재하지요. 여기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여기는 러시아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1차 대전 때 독일은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을까요? 그렇죠. 패전국입니다.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있는데 경제공황으로 더 이상 이자도 바꿀 수 없다. 에라 모르겠다. 전쟁이다. 실업자가 급증하자 원래 여러분 경제공황은 과잉생산, 구매력 감소, 기업 도산, 실업자 급증입니다. 실업자들에게 내가 일자리 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히틀러가 권력을 딱 잡습니다. 체코의 수테테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야, 또 전쟁이구나. 히틀러 너 거기까지만 먹으면 더 이상 내가 나무라지 않을게. 먹고 끝내자. 그러자 히틀러는 사이코지요. 역시 내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야, 폴란드 좀 줄래? 여기는 이 지역의 허브입니다. 경제 중심지지요. 그러자 영국의 처칠로 이어진 정권이 너 그것만 안 돼. 그러자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1939년의 일입니다. 독일은 여기에 폴란드를 딱 침공하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해서 바로 차지하게 되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편이에요. 왜? 여기 무소리니가 또 있잖아요. 전제주의자들. 여기는 파시즘, 여기는 나치즘이니까. 그런데 지금 독일과 영국을 유심히 저울질해 보던 러시아가 야, 역시 독일이 세거든. 그러자 야,
독일 나와 동맹 맺자 하고 갑자기 동러 재보장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자 러시아도 야 나도 좀 먹을래 하고 이쪽으로 가니까 독일이 달려오거든. 충돌하기 싫어서 이쪽으로 왔다. 독일도 갈 데가 없다. 다시 독일도 이쪽으로 왔다. 둘이 전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와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지요. 그래 놓고 둘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러시아는 일으킨 나라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본도 패전국이었는데, 승전국이었는데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는 삼국 방공협정을 맺어서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동양에는 일본이에요. 자, 이때 모든 이 세 나라에 대항해서 나머지 모든 나라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뭉친 회의가 뭐냐? 카얄 포모미.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카얄 포모미. 카 하면 카이로 회담. 1943년 연합국들이 이 회의에서 인디어 코스,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1945년 2월달 얄타 회담에서 야 러시아 우리 연합군으로 와. 이쪽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러시아는 독일과 함께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나라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이 붙게 되자 우리나라 쪽은 어때요? 우리나라 쪽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야 러시아 너 미국 우리는 사방에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한반도에 일본군 무장해제를 좀 시켜줄게. 우리 연합군으로 와라. 그래서 러브콜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게. 실제 러시아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38선의 기원입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달의 일이에요. 이걸 다시 재확인 받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담은 45년 12월 해방 직후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46년, 47년 해방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국제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이미 해방될 거라는 걸 알고 건국 준비 활동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건국 준비 활동은 대표적으로 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 준비 활동을 벌였고 1942년 중국 화북지방의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 독립동맹도 건국 준비 활동을 벌였고 1944년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에서 건국준비 활동을 벌였는데 이걸 벌인 사람이 그 유명한 여훈영과 안재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훈영은 중도 좌익이에요. 그런 결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가 얄타 회담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연대가 언제냐? 1945년 8월 9일입니다. 며칠 날 해방됐지요? 15일, 6일 싸우고 우리나라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이네.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를 러시아한테 다 넘겨주다니. 지금 고심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러자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해버립니다. 딱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우리나라. 그리고 전국에 2,000명의 청년들을 동원해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 큰일이다 이거. 야 러시아가 기분 나쁘지 않은 소리 잘라봐. 38선을 자대고 빡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들어온 연대가 45년 9월 8일이에요. 8월 9일, 9월 8일. 이 선이 30분 만에 그어놓은 선이 지금까지 지속될 줄이야. 지금까지 아픔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자 바로 여운형이 주축이 되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근데 미국이 들어오고 나중에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왔죠 지금. 그래서 미소 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위 회담을 열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담은 신탁 통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과 소련의 군인이 있으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요거예요. 여러 우리나라 정치단체와 협의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 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5년간 신탁통치하자. 그러니까 5년간 신탁통치는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라는 거지요. 미영 중소 네 나라가 모스크바 3상회의에 세 나라가 결의하기를. 지금까지도 중국 아주 우리의 눈에 가시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담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여러 정치단체와 협의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 민주주의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5년간 신탁통치하기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조 회담의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신탁통치 반대다라고 하는 반탁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북한이 찬성한다 하는 찬탁운동이 벌어져서 이데올로기로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1차가 열렸는데 소련은 찬탁운동가들만 협의 대상으로 하자, 미국은 찬탁 반탁운동가를 다 협의 대상으로 하자. 결국은 결렬이 되어요. 그러자 1946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어차피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미도 없으니까 남한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자. 단정 수립하자. 이거 통일이 아니라 남한 단독 정부 구성하자는 거죠 지금. 그래놓고 국제사회 호소에서 북한에 있는 소련군을 나가도록 하자. 참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자 바로 뒤이어서 너 좌익과 우익 다, 좌익은 우리나라 남한까지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남한의 단독 정부 구성하면 사회정부 수립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위. 근데 여기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훈영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규식은 미국 군정 하에 입법부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7원칙, 요즘에 시험에 잘 등장하죠. 7원칙에 합의합니다. 이 원칙 쓰기는 야 빨리 미소 공동위원회 열어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 열렸습니다. 또 결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영훈영이 피살당하죠. 왜? 중도 좌익이니까 극우위가 극좌한때.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엔에 상정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인구 비리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그랬더니 유엔 감독하에 총선거 실시하라고 그래서 유엔 감독관이 왔더니 북한이 입국을 거절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유엔 소총에서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거라.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관철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승만이 플랜을 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하고 5월 30일 날 재은회 소집해서 7월 17일 날 민주헌법 공포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자. 이게 48년 8월 15일.
그런데 김구 선생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남한 단독 정부 안 된다.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북한에 넘어가죠. 48년 2월 달에 3천만 국민에게 업고함이라는 연설문을 남기지요. 그리고 4월 달에 남북 협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도봉과 함께 남한의 김구, 김규식 등이 올라가서 결렬되지요. 그러다가 제주도 4.3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공산당의 폭동으로. 결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주도는 국회의원 선거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포가 됐다. 그런 뒤에 이 의회에서 9월 달에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입니다. 친일파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10월 19일 날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을 토벌하려고 했더니 한라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라산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토벌하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수, 순천의 군인들을 동원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있던 공산당이 또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공산당의 책동이죠. 이들을 잡아내는 사람이 경찰인데 이 경찰이 친일 경찰이에요. 왜?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내가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총독부인 친일파를 이용해서 내가 남한의 치안을 유지하게 되면 다시 친일파 하려고 치는 거지요. 이들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져서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친일파를 제거하자고 그러면 이승만은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해산해버렸습니다. 종로 2가 화신백화점 주인 또는 최남선, 이광수 다 체포해갔죠. 또는 고등경찰로서 악랄한 노독술 다 석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반공정책 우선과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친일파 제거를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지요. 그러면서 제1공화국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선거를 했느냐?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김구 선생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았겠지요. 왜? 남한 단독 정부는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물론 친미파인 한국민주당의 김성수와 송진우 일파도 출마를 했겠지요. 결국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당연히 이승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래서 제1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 자,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 해방 전국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치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이 뭐예요? 한국 독립당이죠. 임시정부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요. 미국의 메가더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여운형은 조선인민당 등 많은 정당들이 생깁니다. 이 정당들이 좌익 정당도 있고 우익 정당도 있고 그래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죠. 카얄 포멈이 뭐지요? 카이로 회담, ял타 회담, 포츠담 선언, 미소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삼상회의. 물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먼저지요. 그러면서 연합국들이 서로 결속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독립 의지를 천명했고 우리는 큰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러시아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인데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두둥강 낸 장본인이다.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내용이 뭐였어요? 5년간 신탁통치인데 미영 중소 네 나라가 그 전에 여러분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고 여러 정치단체와 협의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구성한 다음 5년간 신탁통치하자는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냉전이 사라진 뒤에도 우리나라만 냉전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제1공화국은 어떤 형태를 지녔느냐? 여러분, 제1공화국은 누가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에서 선발을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입니다.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대통령 선거 임기가 바로 4년이었습니다. 4년이면 48년, 그러면 여기가 언제예요? 52년. 52년 다음에는 언제지요? 56년. 56년 다음에 언제예요? 그렇죠. 1960년입니다. 1960년까지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제1공화국의 자유당 정권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952년이면 대통령 임기가 4년이라는 거죠. 원래 임기가 4년이면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헌법을 고쳐서 2번 이상 했지요. 결국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야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가 4년이고 여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이 언제예요? 1950년부터 53년까지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결국은 헌법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기억할까요? 1949년 맨 처음에 일제시대에 어디에서 일본이 토지를 다 뺏어가서 소유하고 있었던가요? 그렇죠. 동양 척식 주식에서. 그런데 해방이 되자 일본이 토지를 가져갔을 리 없고 미 군정하에 신한공사가 이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한공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일본인의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게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친일파한테 또 불화되는 거예요.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1949년 농지개혁법이 발표가 됩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죠. 농지개혁법은 삼정보를 상한으로 유상매수, 유상분배다. 국가가 돈 주고 사서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얼마나 상한으로? 삼정보를 상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1950년부터 57년간 오랫동안 약 8년에 걸쳐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많은 지주는 그 사이에 딱 팔아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국회에서 선발을 했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있습니다. 2년마다 있는데 이때 국회의원 선거에 1949년 김구 선생이 피살당한 뒤 무소속으로 대거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선출을 하면 이승만은 당선될 가능성, 즉 재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고칩니다. 이게 바로 1차 개헌이지요. 1952년. 이게 바로 발췌 개헌안입니다. 말 그대로 발췌란 대통령제와 내각제에서 자기가 좋은 것만 뽑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차 개헌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왜 직선제를 했을까요? 국회에서는 재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고. 자, 이제 2번 이상 할 수 없다. 앞으로 임기 4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954년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하게 됩니다. 4.4.5입이 뭐예요? 반올림이죠. 반올림을 해서 헌법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2차 개헌입니다. 2차 개헌은 심지어 여러분 이때 국회의원이 205명이고 과반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135.3333으로 나가지요. 근데 13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부결이 주실지? 그 다음날 야 사람을 어떻게 0.333이 있느냐 발언을 임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결로 선포해버린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죽도록 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종신제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이 1950년 미국 애치슨 선언, 애치슨 선언은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침을 해온 거죠. 그런 뒤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5월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그 뒤는 계속해서 게릴라 전선이 계속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헌법을 고쳐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 1956년은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출마했겠죠. 그런데 이때 6.25 전쟁 중에 수많은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이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자 자유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갈아봤자 별것 없다. 그리고 박기출이라고 하는 혁신당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자기 밀어달라는 것입니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이런 슬로건 아래 시기 선생의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켰으나 결국은 대전 유세 중에 결국은 서거해버리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조봉암이라고 하는 이 무소속 출마자에게 시기 선생을 찍으려던 표가 이승만이 싫어서 그로 가버린 거지요. 그래서 유효 득표에 30%를 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거지요. 사실 이게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선거가 끝난 뒤에 진보당이라는 당을 조직하게 되고 이 진보당은 이승만 정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너는 북한과 통일론이 같지 않느냐 라고 뒤집어 씌워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게 바로 독재가 다 부른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죠. 이기붕은 자기가 불리한 지역, 인천과 서울 지역의 불리한 지역을 깡패를 동원합니다. 이정재 사단을 동원하죠.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를 시행하게 되고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 집단투표, 미리투표, 대신투표 별거 다 있었죠. 이거 부정이다 라고 해서 대구 시위 그리고 마산 시위로 이어졌을 때 김쥐열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실종되었다. 그런데 공산당의 책동이라고 뒤집어 씌웠는데 그 다음날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 버렸다. 그러자 서울로 파급이 되었고 학생과 넥타이 부대가 가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고려대생 피습 사건이 일어나고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기 뒤에 1960년 4월 25일 서울 지역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내가 과도 내각을 이끌겠다. 그래서 허정의 과도 내각이 조직되고 허정의 과도 내각 속에서 헌법을 고치지요. 지금 여러분 2차 개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3차 개헌은 1960년 내각제로 바꿉니다. 대통령제 못 쓰겠다.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양원제로 바꾼 겁니다. 상하 양원으로. 참의원, 상원, 민의원, 하원입니다. 그리고 내각제 하에서 제2공화국이 등장하게 되고 제2공화국은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 정권은 장면 내각입니다. 그러나 내각제지만 명분상 윤보선을 상원에서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통령의 명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정권의 선전부장이셨고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때 최연소 27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다. 이처럼 제1공화국 그러면 해방 이후에 해방 전국을 넘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끝날 때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8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